자, 등록을 된 개공사가 사무소를 몇 개 만들고 영업하죠? 딱 하나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사무소에는 게시하는 게 5가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등수, 보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명칭은 2가지만 사용합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2.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하는데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그래서 100만 원짜리는 오늘 수업 중에 졸업합니다. 이보계 문표 반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3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간판의 성명 표기 읽으시면 되고 하단에 간판 철거 의무도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이번에는 영업을 할 때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단원인데 상단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자 일단 표시에 동그라미 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표시에 동그라미 하셨죠? 이거 위반하면 제일 밑에 뭐라고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밑줄. 자 그때 100만 원짜리 밑줄 긋고 100만 원짜리는 또 제목이 뭐죠? 이보계 문표 반납표 좁지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졸업합니다. 별도로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이 그죠? 자 다시 이보계 문표 반납표 적으셨나요? 적어놓고 표 일단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밑에 박스가 보일 겁니다. 자 교재 124페이지 상단에 기억 사무소 소재지에 동그라미 바로 옆에 연락처 동그라미, 명칭 동그라미, 그리고 사무소 등록번호 동그라미, 바로 밑에 개공사 성명의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있죠? 5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죠? 광고를 할 때는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아파트 게시판 등에 가보면 자 빌라 사진을 찍어 놓고 올수리 되어 있음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생각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라고 광고지 본 적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개고사가 광고하는 건지 무자격자가 광고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집주인이 직접 하는 건지 광고에 표시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영업하는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법을 도입한 거예요. 5가지를 적어놓고 광고해야 된다. 표시 광고. 첫 번째 뭐? 사무소 명칭,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서울 강남에 있고 연락처. 여러분 광고할 때 연락처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이따만하게 적어놓습니다. 그거 연락 받으려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연락처. 그 다음에 개공사 성명, 김갑동. 그 다음에 등록받은 번호 반드시 5개를 적어놓고 광고해야 된다. 이해 가시겠죠? 지금 뭐 때문에 이래 법을 만들었는지. 자,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여러분부터 도입이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일단 별표.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동그라미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광고를 비대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광고한다는 건 많이 아시죠? 직방, 한방, 네이버 이런 데다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다음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위반하면 거기 2번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이게 표시 광고 위반인데 거기 하단에 박스에 보시면 자 이런 걸 왜 적어라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면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요 없는 물건을 있는 척하고 광고를 하는 수가 많다니까요. 사람을 안 보고 광고하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죠?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7억으로 급매물이 나와 있어요. 광고에. 그러면 바로 팔린다 안 팔린다? 30분 안에 팔립니다. 여러분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7억의 매물이 급매물이 나와 있다면 연락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당장 사야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있죠? 좋은 물건, 괜찮은 물건은 나오면 바로 팔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개공사들이 실제 그런 물건도 없으면서 고객을 유인하려고 지금 10억짜리가 7억의 급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광고를 올린다니까요. 올려놓고 고객이 전화 오면 뭐라고 할까요? 방금 팔렸거든요. 이 물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는 게 많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광고를 못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광고하라. 이렇게 법에 도입이 된다고.
그래서 교재 하단에 박스 17조 2항이 들어오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거를 암기를 하도록 해서 앞글자 소면 가중 거건 총충청 막 이렇게 암기하게 하는데 사실 그 암기해가 능사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를 의식하셔야 돼. 지금부터 줄 거예요. 1. 소재지 박스 찾았습니까? 면적 적어야 돼요. 면적 가격 4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빌라다 원룸이다 반드시 적어야 돼요. 거래 형태 밑줄 매매인지 임대인지를 적어놓고 영업하라 이 말이에요. 거래 형태 가번에 내려오면 총 청수 20청 중에 12청에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나번에 마지막 줄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도 적어야 돼. 마지막 다 해당 건물의 방향 줄 긋고 있습니까?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한 날짜, 주차 대수와 관리비까지도 적어놓고 인터넷으로 광고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 말은 가짜 광고를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원래 처음 도입됐다고 암기한다 또는 갈로 익힌 문제가 들어올 거니까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좀 심하죠 수업이. 왜 그러냐면 이게 수업을 나오거나 중요한 걸 강조해야 되지 무조건 많이 시킨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죠?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걸 붙들어 가져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막 암기한다 무리다 이 말이에요. 무리다. 그래서 인터넷을 광고할 때는 추가로 구체적으로 적어서 광고해야 된다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이렇게 추가로 광고 요습이 들어왔고 2장 넘기시면 교재 128페이지입니다. 자 128페이지 거기 위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니까 안 보셔도 전혀 관계없고 128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줄 것입니다. 개공사가 아닌 자는 만약에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가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묻습니다. 개공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좀 전에 들었잖아요.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지금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래 광고를 하면 이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이거 짚으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 5번 별표.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5글자 동그라미 해야 돼요. 부당한 표시 5글자를 동그라미 해보라고요. 이거를 위반하면 이번에는 바로 밑에 얼마짜리로 간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표시 광고하는 내용들을 무작정 암기하면 틀립니다. 지금 뭐라 했는 거 글자도 5개 동그라미라 그랬어요. 부당한 표시 5글자를 동그라미인데 왜 5글자가 할까요? 이거는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표시 광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지 또 팔 의사도 없는데 이걸 광고하겠다고 하는지 부당한 표시를 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9페이지 오른쪽 8번 중간에 인터넷 표시에 대해서는 무슨 제도가 도입되었다?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게 도입이 됩니다. 모니터링은 저 사람이 인터넷으로 광고한 것이 정상인지 가짜로 하는 건지를 확인하겠다. 누가 확인합니까? 1.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직방, 한방, 네이버 정보사업자에게 그 자료가 좀 이상하니까 내보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안 갖다 내면 당연히 제재가 따라가겠죠. 그래서 거기 2번 동그라미 밑에 2번의 마지막 줄에 보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닦았습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도 마지막 내용을 보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있습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닦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 막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보통신 모니터링 위반하면 무조건 얼마? 500. 뭐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놓고 일단 암기표 15번을 봅니다. 자, 암기표 15번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지금 출발합니다. 자료 그랬습니다. 자료를 잘 활용하시라 그랬지. 이거를 모아놓거나 복사하거나 뭐 이렇게 수집하는 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15번 500만 원짜리 과태료 암기 어떻게 합니까? 운명, 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모니터링을 부당 표시한 연자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 잡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보통신 모니터링 부당한 표시는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그냥 표시 광고 들어오면 얼마짜리고? 100만 원짜리고. 그리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가서 교재 129페이지 하단. 자, 129페이지 하단에 이 모니터링을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다라는 걸 보셨죠? 한 장 넘기시면 법조문이 나타납니다. 130페이지. 자, 거기 하단에 동그라미 6번에 모니터링의 결과가 나오는데 요게 시험에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하단의 법조문 규칙 10조에 보면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찾았습니까? 제목에 줄 것이고 기본 모니터링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실시한다. 분기의 동그라미. 2번 수시 모니터링 줄 것이고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면 실시한다. 찾았나요? 자, 그 두 개만 가지고도 시험에 묻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수시로 실시한다. OX. 대답 못합니까? X입니다. 자, 수시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OX. X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어떻게 들어온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 딱 해놓으셔야 돼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고 그거에 대한 절차가 밑에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다. 왜? 모니터링은 국토장관이 해야 되는 거지 개공사가 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 절차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기타 중개사무소에 관련 사항 거기 교재 130페이지 상단에 9번 별표해 놓고 이제 법조문은 아니지만 기타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다. 별표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따로 옵니다. 133페이지 이번에는 상단에 가니까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었다면 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가 들어오는데 거의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에 별표 탁 찍어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 거죠. 강남에 역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에 가면 구리에 수택동 이런 데가 있어요. 자,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구리시 수택동으로 왜 이사 갈까요?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가겠죠. 이럴 수도 있죠. 강남 역삼동에 있는 자가 강남에 가면 삼성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은 관할 외로 갈 수도 있고 내로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사부터 가고 신고하는 신고 사후 신고제가 도입돼 있고 신고는 며칠 만에 한다? 10일 내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OX. X예요.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한다고요. 이 작은 차이를 강조를 안 하면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이 탁 들어오면요.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사후 신고제. 이거부터 딱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자,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133페이지 교재 제일 위에 지금 그 말이 있습니다. 법 제20조. 개공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자, 이전한 때의 동그라미. 이거를 언제든지 옆에다가 이전할 때 적어놓고 X 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전한 때로 돼 있는데 이전할 때 들어오면 X 찾아내겠습니까? 웬만큼 눈 밝아가지고 못 찾아냅니다. 리얼 하나에 글자 하나씩 문제 하나씩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의 특징 시험 칠 때마다 맞다고 찍은 것마다 돌아가면서 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주의 안 하니까. 그죠? 그리고 공부도 잘 안 해 사실은. 우리 중개사법은 민계공 반만 하면 그냥 박사 수준까지 갈 건데 그냥 대충 민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계. 잘 하지도 안 하면서 민계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개사법 지금도 공부할 때 됐어요. 1차 과목이 아무리 넘어서더라도 2차에 합격을 안 하면 자기적으로 손에 못 쥔다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오늘부터 우리 중개사법은 공부하시라고 지금 암기표가 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때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잡았습니까? 자,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다 똑같습니다. 이전할 때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이전한 때는 신고합니다. 자, 넘어가면 교재 134페이지 거기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인데 거기 상단에 줄이나 하나 꼭 물어봅시다. 역시 사무소를 이전한 후 134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줄 꺼놓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데 지금 줄 꺼놓고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구리시로 갔대요.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방금 줄 거잖아요. 이전 후 등록관청 구리시에 신고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신고하는 걸 익히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지.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삼성동으로 갔어요. 관할구 안에서 갔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그때는 강남구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지. 등록관청이니까 그죠? 장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따라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들어가면 4번 등록관청 상호간에 서류 송부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 별표. 자, 그때 134페이지 하단에 서류 송부를 별표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어차피 서류가 강남에 구청에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관할구역 외로 가면 여기 있던 서류를 놔둘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서류를 송부한다는 게 시험에 나오고 이게 포인트인데 무슨 서류를 송부합니까? 하니까 여기 밑에 박스 1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자, 등록대장의 동그라미. 이 등록 신청 서류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까? 3번 때문에 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동그라미. 이 세 가지를 송부해 준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자, 한번 봐요. 지금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구리시 수택동으로 가면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첫째 등록대장. 등록대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역삼동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했겠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다라는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거 보내줘라. 이사 갔으니까. 두 번째, 여기서 영업할 때 신청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부자, 교사는 여공신 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거를 이사 갔으니까 놔둘 필요가 없다고. 그 신청한 서류 보내줘라. 3번 때문에 한다 그랬죠. 1년치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주는데 이게 별표죠. 왜 별표인가 하면 아까 이렇게 물었어요.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로 왜 이사 갔을까요? 잘 될 것 같아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안이죠. 근데 이사가 있다니까요.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위반을 했습니다. 원래 영업을 잘하는 자가 위반도 잘합니다. 수수료 500만 원 좀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2천만 원 받았어.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왜 고개 흔들지? 네, 참 이해 안 되네.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된다고요?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천만 원 받았어. 그죠? 얼마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2천만 원 받았겠어요?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면 잘했다 이래든지 이래 흔들어서면 안 되지. 그 대신에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건 알아서 하고 1년 1,000만 원 생각하고 받아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이렇게 위반을 했어. 그런데 적발되면 취소될 것 같아. 오늘 배우셨죠? 한 번 취소되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피하려고 동네를 이사가는 자가 나온다고. 원래는 이사 왜 한다 그랬죠?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위반을 한 자가 그거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처벌하려면 최근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줘야만 여기서 처벌을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조심할 거. 오늘 우리 3년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중개사법에는 한 번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금3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오면 3년이 아니고 얼마다? 1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법이 3번이 도입된 지가 10년쯤 됐는데 여기 도입되기 전에는요. 이거 두 가지만 있었겠지.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이 수업을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 여러분은 영업하다가 위반을 하면 적발되면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동네로 이사 가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라오면서 처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은 거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런 거 걱정하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죠? 따라가면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죠? 근데 강남이나 강동구로 이렇게 강남에서 서초로 오면 바로 옆에가 따라올 수도 있겠지. 그럼 전라남도 해남까지 가면 돼요. 이사를.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이 아까 어디였죠? 전국이잖아. 그러면 전라남도 해남 이사해놓고 일은 자기 하던 데서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위반한 것을 처벌당하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라고 가르쳐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날 셌어요.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주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잘못한 것을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거예요. 그 좋은 시절 다 갔죠. 옆에다가 여러분 그 옆에다가 날샜다 이래 하나 적어놔야 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도입한 이유가 있다고. 송부하는 서류, 그죠? 위반한 자가 피할 목적으로 도망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처벌을 하려면 뭐를 보내줘야 된다? 최근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주는데 여기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역삼에서 삼성도로 갔을 때는 서류 보내줄 일이 없다. 없다. 어차피 서류가 강남에 있는데 뭐 보내고 없고 할 필요가 없죠.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서류를 송부하는 게 도입이 됐다는 걸 익히셔야 돼요. 특히 3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이 문제가 나오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요. 이전 전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시험 이렇게 나오면 깔끔하게 이전 전에 하는구나. 맞다라고 찍고 싶어진다고 지금. 그죠? 어디서 처벌한다고요? 이전 후 관청에서 처벌한다.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공사의 지위가 승계된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거기 승계 줄 거놓고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위반을 한 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구리시로 옆으로 이동하면 거기 서류를 보내줘 가지고 거기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개공사의 지위가 승계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의식 해 놓으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4번 위반 시 제재 들어옵니다. 자, 지금 사무소 이전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뭐지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딱 끊고 다시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이, 보, 개. 이제 오늘 100만 원짜리 졸업한다 그랬죠?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일단 적어 놓고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이 동그라미. 이가 뭐죠? 이전 신고 위반.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암기표 19번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이야기했죠. 중개사무소 몇 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중개사무소 딱 하나만 만들어야 돼. 법인은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별표. 사무소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다고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억하는가 하면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지점이다. 그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법인밖에 없어요. 자, 내려가면 설치 요건. 자, 1번 박스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줄 딱 끊고. 그리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2번 분사무소마다 업무 보증은 얼마를 설정합니까? 1억 동그라미. 3번 시, 군, 구별로 줄 거놓고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 그리고 4번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공고를 제외하고 제외 동그라미. 밑에다가 포함하면 X예요. 포함이 아니고 제외하고 얼마? 일시공개별로 1개소만 설치하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고 우리는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하남시에 서울중개주식회사 지점 분사무소를 만든다고 치면 분사무소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를 지금 읽어드렸다고. 그죠? 뭐라고 돼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주된 사무소 어디 있죠? 강남이 본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책임자를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시, 군, 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개가 있다고 치고 정확하지 않는데 100개가 있다고 치고 분사무소 지점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99개. 한 개는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99개 하는 말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 관련되는 것,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서류를 어디 갖다 낸다? 부주된 사무소, 본점에 갖다 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이거 오늘 꼭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나옵니다. 자, 다시 내려가면 2번 설치 절차 하단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입니다. 2번에 1, 동그라미 1. 법인인 경영사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어디 갖다 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얼마나 강조합니다.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하는데 가져가는 서류, 박스, 기업, 설치 신고서 그거 당연히 가져가야죠. 신고서 밑줄. 니은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이수증 줄 것입니까?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D 것 별표 보정 설정 서류 줄 거 놓고 옆에 1억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분사무소는 업무 보정 얼마 설정합니까? 1억. 그 다음에 리얼 줄 걸까요? 분사무소 확보 서류 이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자, 일단 이 제출 서류 체크하시면서 오른쪽 상단에 이때 제출할 때는 뭐가 있다? 행정수수료가 있다. 아까 중개사무소도 만들 때 행정수수료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도 사무소를 만들 때는 수수료가 있다. 그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자체 조례. 자기가 신청하는 곳에 수수료를 내겠지. 그죠? 그 금액은 잘 모른다니까요. 지자체 조례. 자, 거기까지 체크해 놓고 암기표 4번을 봅니다. 자, 암기표 4번이 이번에는 뭡니까? 분사무소 설치 서류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라고요? 부자, 교류, 확보 동그라미 하시고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합니다. 자, 이 제목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만 만들 수 있죠? 법인만이 만들 수 있으니까 법인은 개인보다 좀 부자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 이렇게 잡아놓고 부가 뭐죠? 법인 등기부 등본. 아니 분사무소는 법인이 만드니까 법인 등기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자격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격증 들어갈 것 같은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제출 안 하죠?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교사할 때 실무교육 이수증, 이제 류 별표죠. 보정서류가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비교하는데.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니까. 자, 암기표 3번에 있는 중개사무소 만드는 서류에는 보정서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없죠? 중개사무소 아까 등록할 때 절차 보셨죠? 신청할 때는 보정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되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을 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분사무소는 지금 보다시피 신청할 때 보정서류가 들어간다고. 왜 그럴까요?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부정서류가 들어간다는 게 시험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을 암기하실 때 그 3번, 4번의 공통점도 보이지만 차이점이 뭐다? 보정서류가 있고 없고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별표 탁 찍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의 제일 중요한 서류였고 지금 그 말이 여러분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137페이지 하단. 자, 주된 사무소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양쪽에 비교 딱 돼 있다니까요. 그 양쪽에 비교돼 있는 것 중에 오른쪽 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밑에 3번 줄 거고 별표 다시 합니다. 업무 보정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 잘 보셔야 돼. 그죠?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말이 따라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분사무소의 이전입니다. 자, 이제 분사무소 이전도 그 상단에 별표를 해 놓으시고 원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서울 강남에 본점이 있고 하남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여주시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도 어떻게 이전할까요? 아까 배운 솜씨대로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신고할까요? 전부 강남에 주된 사무소 신고하는 거예요.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다시 여주에 있는 지점을 시원하게 제주시까지 옮깁시다. 제주로 이전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강남에 주된 사무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어디로 옮기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서류를 보내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아까 등록관청 밖으로 나가면 서류 송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서류를 보내줄 일이 없다라는 말을 꼭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오른쪽에 있어요. 자, 138페이지 제일 상단. 자, 제일 상단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지금 했죠?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똑같잖아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사후 신고제는 똑같은데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탁 찍으셔야 돼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신고한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10일 내로 신고할 것. 자, 넘어가면 140페이지 공동사무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사무소는 옆에 몇 회 출제했다 이런 말 잘 안 보이죠? 가볍다는 뜻이에요. 143페이지 인장 등록이 들어오고 가볍게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자, 인장이라는 것은 중개행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작성하고 도장을 딱 찍는 게 인장입니다. 인장을 등록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가볍겠죠. 밑에 2번의 첫째 줄에 문제가 4개 숨어 있습니다. 줄 거 씁니다. 인장 등록의 주체,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줄 거 씁니까? 거기 문제가 4개 숨어 있습니다. 자, 줄 거 덜 했으니까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누구래요? 개공사 및 소공사 두 사람 찾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을 업무 개시 10일 전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장소가 나타났고 오늘도 등록관청 진하게 공부했지만 등록관청이 어디죠?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체크.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조문 하나에 문제가 4개가 숨어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하단에 이런 도장을 등록합니다.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47페이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휴업과 폐업도 가벼운 단어입니다. 자, 147페이지 휴업과 폐업인데 여러분 휴업이 무슨 뜻이죠? 좀 쉬는 것. 왜 쉬죠? 피곤했어. 중개업을 하다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폐업은 뭐죠? 그만두는 것. 그러면 중개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다. 이 단원이에요. 또 제목 하나에 한 문제 가볍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여기 1번이 전체 다예요. 자, 1번. 개공사는 임의적으로 사무소를 자유롭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휴업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만 줄 걸까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거나 폐업할 때는 신고서에 줄 것입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3개월을 초과할 때는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미리 신고하는데 자, 등록증을 갖다 내놔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거는 방문 신고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 거기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해야 신고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다? 방문 신고만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막 휴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만약에 그 기준이 없으면 나는 15년 휴업할게, 35년 휴업할게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왜 35년 휴업합니까? 하니까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정신없는 소리 막 한다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3월을 초과돼 휴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밑에 그게 4번입니다. 별표. 자, 그때 휴업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6개월까지만 휴업해야 되는데 옆에 다만 별표. 자, 질병, 징집, 취학,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징집이 뭐죠? 군에 가는 것, 또는 질병, 병으로 입원하는 것, 취학, 학교 가는 것, 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6개월 이상 휴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원래 또 도입됐어요. 옆에다가 받아쓰기 빈칸에다가 출산, 임신 적어놔요.
출산, 임신도 뭐 할 수 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해되죠? 법조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질병, 징집, 취학,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에 뭐가 들어갔다? 임신, 출산의 사유도 6개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까지만 기록할 것. 표도 가볍게 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